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승변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오늘도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직 기술사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현직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60대 합격하시고 지금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기술사님을 모셨습니다. 좀 더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봉룡 기술사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34회에서 필기와 면접을 동차에 합격한 박봉룡입니다. 현재 초과학 변전소 설계, 시공, 감리를 주로 하고 있는 무원 ENC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무원 ENC에 입사한 지는 대략 6개월 남짓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초과학 변전소 설계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민수 쪽 초과학 변전소 설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는 기술 계산이나 또 연구 과제 등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력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3, 4호 kV 송전선로 설계, 그리고 변전 쪽 유지보수를 하다가 전력거래소로 전적을 해서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시장 설계와 전력 IT 업무를 하다가 작년 3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경력 중에 보니까 예. 한국전력공사하고 전력거래소로 같이 다니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전기공사 예. 여기는 많이 알죠.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전력거래소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이참에 조금 더 예. 우리 많은 분들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2001년도 4월 달에 전력개통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된 이런 회사고요. 회원 조직으로 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저는 이제 설립 때부터 다니다가 퇴직을 했고요. 전력거래소 창립 목적이 전력시장과 전력개통 운영이라고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앙전력과센터 아시죠? 여기서 EMS를 통해서 실시간 급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업무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알고 계시죠, 교수님도요?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정부가 수립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실무적인 역할은 전력거래소가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무적인 일들은 대략적으로 장기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베스트 믹스를 하기 위한 전원 구성,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나 단체들과의 그런 의견 조율, 이런 협조 관계들을 주로 실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력 시장이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IT 설비들이 크게 구축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IT 설비들을 운영하는 일들을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전력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요 시장이라든지 RE 시장도 있고, 또는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수소 관련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력 상품들을 거래하는 업무를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대해서 대략적인 업무를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전력거래소를 정의하자면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심장이나 두뇌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력거래소의 규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작년에 은퇴할 때 대략 500명 남짓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본사는 서울에 있다가 2014년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때 전력거래소도 나주로 이전해서 본사가 나주에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직원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과부하 걸리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업무가 가장 빡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약칭해서 그냥 전기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1월 달에가 최종 12차인가요? 11차죠. 11차죠. 11차 예, 예. 확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그 자료는 제가 예, 예. 링크를 걸어서 우리 예, 구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전력거래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모는 이렇게 그리 크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제 60대 초에 합격하셨으니까 예, 예, 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합격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하게 된 계기, 예, 예, 예. 뭐 동기가 있으면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두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30대나 40대 젊으신 분들은 회사 내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좀 이어가거나 그렇죠. 또는 뭐 승진을 위한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많이 할 것 같고 예. 뭐 저같이 이제 50대 중반 이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는 직업을 좀 더 가진다거나 예. 또는 뭐 활동적인 분들은 창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저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7년도 말에 이제 그 해도 조금 되돌아보고 18년도는 이제 회사 일 말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발송배정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또 전기 회사에서 평생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발송배정 기술사가 생소하진 않았고 예. 또 주변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예. 은퇴 차원에서 발송배정 기술사 공부를 좀 하자 예.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예. 또 기술사를 따놓으면은 예. 뭐 제가 창업을 하든지 또는 뭐 직업을 좀 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측으로나 어떤 측면으로나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송배정 기술사를 취득해 놓으면 예. 이제 퇴직 후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지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예.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기술사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창업을 하든지 예, 예. 아니면 현업에서 퇴직하고 뭐 은퇴한다고 표현도 하는데 예, 예. 퇴직한 이후에 이제 인생 2막에 대한 새로운 직장 생활 예, 이런 것을 이제 이어가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럴 때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훨씬 더 나은 노후 준비는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자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예, 예.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제가 18년 초부터 공부를 막상 시작을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또 어떤 책을 봐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한테 받아놨던 그 서브노트가 있었습니다. 서브노트. 예,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출력해서 잘 그때는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공부는 막상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여러 가지 닥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8년 1월 달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막상 18년하고 19년은 뭐 공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중단하고 공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었겠네요. 예, 예, 예. 사실 이제 이때도 이 발송배정 기술사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지우지 않고 항상 가슴속에는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에 대한 생각도 조금 사그라들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도 좀 나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시 시작은 했지만 그때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직장이 낮고 집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올라왔다가 일요일 날 내려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주에서는 주중에도 또 이제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저녁은 또 회계로 들어가고 직장인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공부할 시간이 확실히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상당히 핑계 같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만 한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예, 직장인이 혼자 지내면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 예. 특히 이제 우리 박 교수님처럼 직장과 멀리 떨어져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면 더 뭐 공부할 여건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건 이제 언제부터일까요?
예, 제가 이제 21년도가 돼가지고 1년을 되돌아보고 하니까 거의 1년을 그렇게 서브노트를 보고 했는데도 진도는 안 나가고 맨 앞부분에서만 맴돌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려면 첫 장, 공부하려면 첫 장. 예, 예. 이렇게 하다가는 기술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자신을 좀 타이트하게 올가매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을 좀 만들어야 공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제 뭐 학원은 특별히 어떤 학원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고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집에서 다닐 만한 거리에 있는 이런 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저기항공을 선택했고 그때 마침 이제 그 제가 학원에 전화를 드리니까 전에 원장님이셨던 전상현 원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2001년도 3월달 됐습니다. 아, 21년. 네, 21년도 3월달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학원은 다녀봤냐, 또는 공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만. 이제 면담을. 그 정도 공부 가지고 합격할 수는 시험이 아니다. 발성교정기술사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본반부터 와서 듣는 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망하셨겠죠, 당연히. 제가 이제 전기 공부를 했고 또 전기 회사에서 30년을 다녔는데 사실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제 연구반에 간다든지 그게 안 되면 논술반이라도 가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해주시니까 좀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분야에 그래도 가장 전문가시고 그렇죠. 최고 권위자신데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접고 이제 학원을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카리큘럼을 살펴보니까 이미 수업은 전반기는 시작을 했고 하반기 시작은 8월 달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2021년 3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8월 달까지 학원 못 다니고 또 놀았습니다. 놀다가 21년 8월 달에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게 보면 한국전력공사에 내가 뭐 10여 년 정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실 이 전력의 키죠, 키. 전력거래소에서 근데 은퇴를 할 정도의 내가 전기인인데 야 무슨 기본서가 뭐냐. 당연히 이제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도 제가 잘 모르고 저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21년 이제 8월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시고 이제 134회에 최종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학원 다닌 걸로 따지면 만 3년 만에 합격을 하신 거죠. 사실 이 정도면 빠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학원 다닌 이후에 공부하신 방법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21년도 8월달에 학원을 다녔지만 사실 21년 8월달 되기 전에 21년 7월달부터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오면서 그것만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1년 8월 달부터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면서 이제 놀다가 학원 가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21년 7월 달에 한 게 뭐냐면은 우리 키넷에 보면은 과거 기출문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몇 회가 빠져있긴 하지만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다 출력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직접 수기로. 이제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PDF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한글로 된 건 갖다 붙이고 PDF는 또 옮기고 이러면서 전부 다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 한글로 120페이지 정도. 120페이지 정도. 이 정도 된 걸로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분류 작업을 하면서 했던 것이 저한테는 공부하는 3년 내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분류하면서 기출문제를 몇 번 읽어봤고 또 이제 유형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의 문제가 몇 번 나왔고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 과정이 상당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되게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지만 63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뭐 고저파라든지 HVDC, 뭐 초전도체, 예. 좀 안정도라든지 뭐 CCT 관련 그 발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생각되고, 예. 또 뭐 조석기 관련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근데 근래에 또 와서는 신재생 분야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 신재생 분야가 태동되면서 예. 이 신재생도 또 흐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처음에는 태양광 쪽에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 패턴이 또 풍력 쪽으로 옮겨가고, 예. 또 근래에 와서는 이제 신재생 연계 기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저장 장치 같은 것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다 파악한 상태에서 사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반부터 들을 때부터도 사실 자주 출제되는 분야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그런 분야에 대한 강의가 있을 때는 더 집중도 하게 되고, 그렇죠. 공부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공부를 새롭게 하시거나 또는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가능하면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빠른 시일 날에 하시면 좋고, 또 남이 해놓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해놓은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면 그렇죠. 그 체감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사든 기사든 뭐 기능사든 다 그냥 자격 시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자격 시험은 이 기출 문제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계속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하는데, 예. 모의고사 출제를 제가 어떻게 다 만들겠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예.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예.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이 얘기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학원 공부하고 또 공부한 책이나 자료,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먼저 학원 공부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학원 다닌 이후에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학원을 1년 9개월을 다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본반 한 번, 예. 논술반은 9개월을 다녔습니다. 아, 9개월. 원래는 6개월 과정인데 중간에 3개월 과정이 한 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3개월로 또 6개월로 바뀌는 과정이요. 그래서 그때 논술반을 9개월 다녔고, 또 이제 그 연구반 6개월, 이렇게 해서 총 1년 9개월을 다녔고, 그렇군요. 이제 혼자 공부한 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예. 이제 기본서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사실 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모의시험. 그렇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쓰는 게. 그래서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유형 시험을 정해진 시간 내에 쓰려니까 참 전혀 대응이 안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렇죠. 이제 연습이 안 되는 그렇죠. 상태니까. 예.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원 오기 전에 문제를 미리 내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내주니까 어떤 학원생들은 집에서 이제 풀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또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은 시험이다, 이런 생각으로 학원에 와서만 가능하면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못 쓰고, 사실 쓴 내용을 제가 봐도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가끔 불러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라, 또는 본인. 제가요?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이제 수험생이 쓰고 싶은 것만 쓰지 말고,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쓰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예. 또 그림은 좀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 3번 정도 저한테 조언해 준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이야 뭐 당연히 학생들이 많으니까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미안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은 되더라고요. 한 2달 만에? 인간이라는 게 또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 배우는 동일 출판사 3권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럭저럭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서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정리나 뭐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이해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이 이제 강조했던 그때 이제 키워드 정리해라 예, 이런 말을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저는 그때는 그것조차 벅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했고 사실 벅찹니다. 예, 그냥 이해만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예. 그때가 이제 8월달 수업했기 때문에 이제 그 졸기도 하고 예. 막 그랬습니다. 더울 때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집에 가면 밴드에 동영상을 올려주니까 그렇죠. 예. 그 동영상을 돌려보고 이렇게 주로 이제 이해 위주로 그때 기본반에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논술반도 크게 뭐 기본반하고 수업하는 방식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고 또 수업하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 강의에 대한 적응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예. 논술반에서는 이제 발전 기초하고 또 계통 보호 쪽 그러니까 별책으로 해가지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배웠고 이제 기본서반에서 조금 이제 그 대략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지나가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심화하게 그렇습니다. 되죠. 심화 있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대략 이제 보면은 신재생 쪽이라든지 고조파, 뭐 조상 설비 이런 쪽은 조금 심화 있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공부 과정이 사실 이제 자반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공부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반에서는 이제 기본반하고 논술반에서 어느 정도 기초가 닦였다. 그렇죠. 이런 이제 기반 하에 전지하에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반에서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주였습니다. 예. 이제 수업 문제를 내주고 문제를 풀고 교수님이 또 첨삭해주고 예. 또 어떤 문제는 이제 또 풀어주기도 하고 예. 또 뭐 학생들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은 강의도 다시 한번 해주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연구반이 끝날 때쯤 되니까 많은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좀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연구반 끝나면서. 예,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고 예. 그 뒤로는 저 혼자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이제 좀 자만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이제 혼자 공부는 1년 3개월 정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라고 있어요. 예, 예, 예. 여기다가 이제 월권으로 끊어놓고 예, 예. 뭐 회사를 가는 날 아니면은 이제 그 스터디 카페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9시 가서 저녁 11시 오는 걸로 예. 도시락 2개 싸들고요. 아. 그렇게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눈물겨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와이프가 그때 이제 회사 가면서 사실 고3을 또 키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도와주는 와이프가 제일 고맙고 예, 예. 제가 합격한 후에 그랬습니다. 와이프한테. 자네 몫이 50%다. 이렇게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공부한 책, 자료 이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지는 않았고 사실 같은 책을 여러 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공부했던 책은 뭐니 해도 기본서에서 배웠던 그 동일포 출판사 3권 예. 이것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업이 6개월간 진행되니까 6개월 걸려서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을 3년 동안 8번을 봤습니다. 예. 근데 8번을 보면서 기본서는 8회독을 했습니다. 아, 8회도. 예, 예.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정독은 아니고 이제 그 목차만 놓고 그렇죠. 예, 예. 목차를 예. 딱 보고 예. 거기에 있는 키워드는 뭐고 뭐 정의는 뭐고 그림은 뭐가 있더라 또는 표는 뭐가 있더라 또 거기 또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제 같은 것들이 생각해보고 풀 수 있는 정도면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혹시 생각이 안 되면은 다시 그 부분만 찾아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하루에 한 권 정도 하겠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총 8번 시험 보는 동안 기본서를 8회독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뭐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것도 이제 적응이 되니까 또 뭐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요. 그 저도 지금 이제 수강생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합격권에 오게 되면 예. 이 목차만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상이 되어야만 예. 합격이 가능하다. 예. 실제로 연상이 안 되면 답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상이 안 되면 기억이 안 나오면 이 부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모르는 거다. 예. 기억이 안 나면 못 쓰니까. 그렇죠. 우리 이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 하시니까 또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공부 많이 한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학원 다니기 전에 정리해놨던 그 63회부터 그 기본서를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저는 풀었습니다. 뭐 이제 공부하는 날은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이라도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출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고 많이 풀었습니다. 예. 사실 발송배송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뭐 모든 자격증 시험은 뭐 기출 문제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면서 135회차를 한번 읽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읽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사실 역시 기출문제 벗어난 문제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다든지 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첨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합한다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결국은 그렇죠. 모방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럼요.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기출문제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기출문제를 공부는 다들 하는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최근 것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범위. 그렇죠. 이제 최근의 경향을 좀 파악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가능하면 100회 이전이라도 많이 풀어보는 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문제를 이제 풀어봄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 출제는 안 되겠지만 뭐 다른 기본서 같은 걸 공부했어도 이것들을 또 심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송전선로를 보더라도 이 송전선로와 연관된 모든 원리는 사실은 몇백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렇죠. 고전 물리죠. 고전 물리.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팩트 설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류가 직류송전으로 가고 변환 설비가 들어가고 변전 설비가 들어가면서 신규술이 들어갈 뿐이지 기본 포맷은 똑같은 거니까 기출 문제도 최근 뭐 한 10회, 20회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기술사님 공부하신 것처럼 60 몇 회면 꽤 오래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올라와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쭉 보면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요. 또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게 추정도 가능한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영원히 그 스테디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또 항상 또 스테디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겠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주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공부했던 것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규정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놓쳐가지고 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좀 무시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이제 수험생들이 봐야 할 기준은 사실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략 5가지 정도인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분산행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 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준 거기다가 KEC 그렇죠. 하나 더 하자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이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용을 딱 보면은 분량은 많거든요. 한 2,000페이지가 넘을 건데 사실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이제 시험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내면은 그렇죠. 사실 550여 페이지 이 정도 남짓됩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발췌를 해가지고 한 50페이지 정도를 책상 앞에 항시 놓고 이것을 시간 날 때마다 읽어서 어떤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상 이런 규정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작성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반면에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는 이런 시험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 1페이지부터 우리가 보통 25점짜리면 뭐 4페이지 정도까지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1페이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국가 1절 외듯이 이렇게 계속 외고 다녔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로는 뭐 최근에 이제 전력산업의 이슈 같은 문제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출제자들도 그 너무나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에 대한 잣다든지 또는 기본서만 보고 내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진부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문제가 뭐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기본서나 기출문제보다는 최근에 전력산업 이슈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건 뭐 인지상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이슈되는 문제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재생 문제들 그리고 또 그 출력 제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근래에는 이제 송전 설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송전 제약이 많이 걸리고 또 안정도나 전력 수급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다루어지는 최근의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전력망 특별법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런 문제고 또 전력 수업 기본계획 11차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 다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산업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산업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 정보 수요 정책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다운받아서 자주 봤었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애관공이나 또는 뭐 전력연구 같은 홈페이지 가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 가서도 한 번씩 저는 받아봤고, 뭐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각종 이제 기술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이 문제 유형도 바뀌고 하는데 무언가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 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회자되던 것들이 이제 정형화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발생배전 분야 기술사에 RE100에 대해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RE100이 우리 거냐? 뭐 우리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향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11차 정기본 같은 데 보면은 SMR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SMR 들어와 있으면 또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그럼 지금 11차에 갑자기 뚝 들어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SMR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10차 때도 얘기가 나와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10차하고 11차하고 사이에 또 보면 또 SMR 문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셨으니 금방 이렇게 합격하신 거죠. 아이고, 제가 또 이겼지만 3년도 길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아주 그 기본서 중심으로 그다음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고 다른 책들도 뭐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지 않았던 것. 이제 그래서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것은 사실 이제 저하고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 이제 그대로 이제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재가 우리가 이제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책이고 이것이 합격의 지름길은 바로 정독이다. 제가 몇 번 말씀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었었는데 역시 이제 그대로 또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교수님한테 배운 거죠. 뭐.